다음은요.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 먼저 여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거티브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자,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퇴로 없는 명락대전. 아까 키워드에서 봤던 이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이낙연, 명락대전. 네거티브 공방 가열에 정책 경쟁은 안 보인다. 물론 후보별로 정책 발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네거티브 경쟁에 가려지고 만 거죠, 지금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난타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뭐 SNS 비방글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옵티머스 건 이거 관련해서 서로들 지금 뭔가 공격하고 있죠. 여당 안팎 경선 과열의 본선 우려 이런 걱정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건지요. 이재명 물 흐리기 음해다. 이낙연 조급하고 불안한가? 이것만 봐도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표현이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 이거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런 논란에 이재명 조적지열에 불과한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뭐 관련된 내용 이낙연 검찰이 저를 봐줬겠습니까? 뭐 그런 걸 문제 삼으세요? 이런 또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두 후보 그리고 두 후보 측 간에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좀 물을 흐려서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의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뭐 저는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형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뭐 욕한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돼버렸는데 예.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수사는 종결이 됐고. 얼마든지 더 엄정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설마 저를 봐주었겠습니까?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어쨌든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도적농단이죠, 이거는. 공무원 전혀 아닙니다. 계속 예. 일부러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예. 일종의 음해인데 사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지금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표현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음해, 마타도어, 도적농단, 물타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요. 장유민 변호사. 네. 격한 네거티브전인데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좀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 경선 다 끝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뒤끝이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좀 하게끔 한다는 방향으로 규정돼 있기보다는 예. 모든 걸 좀 제어하고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 규정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정책 검증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뭐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거나 하면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선관위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예. 합니다. 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 사실상 또 이런 뭐 각종 마타도어들 그리고 사실관계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또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고 이 공직선거법이 비교적 이 갈등 관계를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에서 시효가 6개월 거의 대부분이 6개월로 남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6개월 동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도로 흘러가면 사실상 양측의 화해
봉합, 갈등의 치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당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타도어로 네거티브로 확전 양상을 펴는 것은 지지자들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고 이 앞으로 또 본선에서 예. 또 타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셈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는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당에서 이번 경선 책임자분이 경고를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뭐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고가요.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지금 뭐 경제 분야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돼요. 후보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후보들이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어떡하죠? 뭘 잘 보려고 하는 관점하고 저걸 뜯어내리려는 관점하고 이거는 천양지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로 빨리 자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들어요. 이거 해봤거든요. 아, 보수 쪽에서는. 해봤다 이미. 예, 친이 친박 얼마나 싸웠습니까? 2007년 대선 당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는 그렇게 느끼세요? 지금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도가 좀 더합니다. 아. 왜냐면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그때는 후반부에 가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전반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요. 예. 이건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친이 친박의 그런 다툼은 결국 보수의 퇴화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 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예. 당 대표죠. 당대표. 당 대표가 조기에 지금 뭐 경선관리위원장도 있지만 당 대표가 딱 나서서 이것은 선을 거줘야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후폭풍과 그런 여러 가지 이 퇴행성 그런 예. 상황들이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로 해본 진영으로서 예. 조금 도가 넘어가는데 이 끝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남아도 보통 남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한 달 넘게 연기가 됐어요. 5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월 말로 가고 있죠. 8월 한 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러면은 후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당에서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식적 일정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다음 역시 뭐 지금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대세론에 아니했나 실책 이어가며 경선 흥행 득도 못 봤다. 그래서 이 기사는요. 이재명 후보를 위기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지율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좀 보겠습니다. 늘어난 당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에게 쏠리고 윤석열 대항마라는 인식도 약화될 조짐이다. 그래서 위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있었죠. 바지 발언 등 실책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혁 기대감 못 미친 방어적 태도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요. 핵심 공약 시리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좀 잡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이 기사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일단 뭐 대세론에 아니한 후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캠프 내부에서 좀 안정감 있는 여론조사 1위 후보로서의 안정감 있는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일단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바지 논쟁이 붙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이재명 경기지사든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좀 제대로 좀 반응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 이 여론조사 지형의 가장 큰 변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를 철회하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2차적으로 소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소위 예를 들면 불안정감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불안정감이 삭히게 되면서 소위 예를 들면 중도층 그다음에 친문 지지층 일부 특히 여성과 20, 30대 같은 경우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층 중에 상당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이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김준욱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 그 표와 지지 그 어떤 부분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 부분 일부가 이탈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성이고요. 예. 두 번째가 호남 여론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친문 진영 지지층들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될 수 있는 게 나중에 뭐냐면 제가 볼 때 코로나가 어려운 시기면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중도층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11월 달에 어떻게 이동할지 또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네 가지의 층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공간에서 하필이면 양자 여론조사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건 이낙연 전 대표건 상관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그런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있었죠. 룸이 넓어지게 되면서 이쪽 지지층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들이 많아지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출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강 구도를 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강 구도를 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에 진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2라운드 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 뭐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친문과 중도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 나오죠. 최종 판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방역 문제입니다. 방역과 접종 같은 경우 혼선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불안한 이강 구도이다. 이제 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구도로 갔을 때 저는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네거티브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삶의 문제, 국민의 분노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아젠다와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재미있는 국면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흐름에 따라서 후보들이 자기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만 덜한다면. 네거티브만 덜한다면 일단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모습은 좋은 거다. 이거는 이 자체는 지금요. 김병희 교수, 네.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에 어떤 이 경선관에 경쟁하는 모습 보면요, 예비 경선 때와 예비 경선 끝나고 지금 모습 다릅니다. 네. 상황이 많이 변화 바뀌었죠. 모습인데 그 선택을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예비 경선에서는 실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애당초 처음 생각했을 때는 본인에게 제기됐던 각종 음해성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형수 욕설 파문부터 여배우 논란. 이미 다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나왔던 거니까 예. 이거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걸 거야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 수세적 생각을 했다는 문제를 거네요. 얘기하더라도 다 지났던 일이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지 발언을 꺼냈던 것이 예. 자신감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오.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판단하고 18년도에 당선됐고 예. 이재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 상황까지 고려한 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내용이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이 흔들리는 표심을 가졌던 중도층들의 마음까지 다잡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이 정확히 분석을 해줬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지난 행보를 보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언급해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겠다는 표현보다는 이재명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서의 의지 도전이라는 것이 이재명식 정권 교체 가능성들을 더 많이 본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희비도 엇갈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야당에 대한 얘기도 거의 비슷한 분석인데 지금 현재 야당이 정확하게 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잘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예.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흡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근데 지금 이 내용이 2007년도랑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 이 외부적인 요인의 흐름이라는 건
불과 2주, 3주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 2007년은 누가 뭐래도 당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서 후보 한 명만 확정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시점이었는데 예선이 본선 이런 얘기가 나왔던 지금 시절이에요. 상황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아지지만 LH 사태가 터졌던 상황처럼 부동산 문제 등의 이슈로 언제 또 확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네거티브 반타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한가로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교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 약간 좀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종욱 교수님께 추가 질문 짧게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비례.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뭐 비례는 아니고 약간 반비례까지는 하지만 다른 모습. 약간 이제 그런 분석을 해줬는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를 들면 그걸 딱 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선한 입장,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지자들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누구냐면 주로 20, 30대, 40대까지 여성들이 그런 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핵심적인 지지층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이재명 경기지사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안정감과 검증 과정에서의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들에 대한 지지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 지지를 갖다 뒤로 유보를 해야 되는데 예. 유보하게 되면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관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지지율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지해본 후보라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후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이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시적 이동성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잠시 머무르는 지지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유동성 있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0% 이상 자체가. 근데 항상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면 국가 주도를 중심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전 이런 결집층들에 대해서 그 결집층들이 누구를 좋아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불안정한 두 이강 후보보다는 안정감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결합돼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확실한 구조적인 상황일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영욱 부분. 근데 이렇게 네거티브가 세지잖아요. 예. 그럼 본선 날 뭐 이제 이재명 또는 이낙연 지지자들은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요 안 나가요. 선거를 안 합니다. 이게 MB 네거티브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질린 거네요, 그러면. 예, MB 때는 1,100만 표를 얻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1,500만 표를 얻거든요. 예. 그 400만 표가 뭐냐면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싸웠던 그때는 뭐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되니까 아예 선거판을 안 나가는 거예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하시면은 진짜 뭐 아무리 좋은 예.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표수가 3,400만 표가 확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뭐 여야 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뭐 정치권 관계자 최근에 만났던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대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기간에 대선은요 시간의 밀도가 빡빡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까 보니까 이 지지율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분석과 맥이 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요.